다음 키워드 이제 개혁 보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은 이쪽은 이렇게 볼 거야, 저렇게 볼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수 성향을 가시다 보니까 네. 의견은 이제 뭐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좀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선입견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갖고 계시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떤 의미로 개혁 보수라는 말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걸 학문으로 전공해서가 아니라 네. 저희 대한민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용어가 네. 저는 상당히 조금 변질돼서 전달되어 인식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보수라는 개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수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변화를 하되 그 변화의 속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질서 있게 하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류사적으로 세계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는 생존을 위한 변화고 그 생존을 위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에 치우쳐서 급진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보수라는 개념 안에는 개혁이라는 개념 가치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보수라는 용어가 마치 수구적인 개념으로 잘못 오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를 원치 않는 집단으로 변질이 돼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수라는 표현 앞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굳이 꺼낸 거죠. 사실은 네. 보수라는 가치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동호반복적인 의미입니다. 네. 개혁 보수라는 것이 사실 보수라는 그 자체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개혁을 담고 네.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뭐 이런 그 국가의 존망을 꼭 지켜야 될 때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변화의 발걸음들을 떼는 정책들을 보면 전부 다 보수 정당에서 네. 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철학을 바탕에 깔지 않으면 저는 국가라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를 네. 이끌고 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그래서 통합당 원내대표로 사실 많이 거론이 됐는데 네.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네. 그 배경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객관적으로 유이동이라는 사람을 요 앞에다 놓고 본다면 지난 5월에 원내대표 선거 논의가 한창 있었을 때 충분히 언론에서 각광할 만한 그런 상품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 유이동, 국회의원 유이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 유이동이 갖고 있는 그 타이틀이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70년대생 그리고 수도권 의원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은 변화 개혁을 국민들 앞에 선보여야 된다는 점에서 유이동이라는 의원이 원내 사령탑으로 가면 좀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를 좀 몇 번 언급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것을 고사한 것은 아니고 그런 그 요구나 그 언론의 보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뭐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뿐이고요. 다만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을 테고요. 다만 원내 지도부로서의 역할보다는 그 밑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과 함께 그런 에너지들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제 쓰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 역할에 도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통합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질문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만, 의원만 모시는 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많이 나오시는 그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통합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여쭤보도록 할 텐데 4.15 총선에서의 참패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인 상황이고 한 3개월 가까이 흐르는 시점에 변화나 개혁을 보여주기에는 짧지만 근데 현안이 일단 국회 상임위원장 상반기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이런 네. 것에 묻히거나 희석이 돼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사라졌거든요. 근데 현 보수의 이 통합당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네. 뭐 일각에서는 불안한 동거다. 네. 언젠가는 또 재편이 필요할 시점이 올 것이다. 뭐 그 시절 뭐 재보궐 선거나 아니면은 대선 국면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래통합당이 적어도 수도권에 계시는 유권자들을 예. 향한 표심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 화두를 놓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저희는 용감하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런 의지와 에너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체감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런 변화의 모습이 기운들이 밖으로 흘러 넘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에너지가 제 바람은 다음번 지방선거 몇몇 곳에 보궐선거가 예. 예정돼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 또 그다음에 지방선거 또 22대 총선까지 계속 꾸준하게 넘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일단 통합당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여야 관계를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국회가 일하는 정치를 표방하면서 21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물론 책임이 거대 여당에 있다. 아니다. 발목 잡는 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국민이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계속 뭐 국회는 반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매일 싸우는 것 같고 현안이 뭐였는지 현안만 계속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감정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니더라도 좀 여야나 정치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서서 이 말을 좀 예쁘게 하려다 보니까 여당의 책임을 네. 안 묻겠다고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어서 말이 이렇게 뒤에가 좀 이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대 여당은 거대 여당다운 너그러움과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선 우리 국회의 선배들께서 지금 21대까지의 전통을 이어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느 여당이 어느 야당에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정을 운영한 적은 저는 뭐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말하는 그 시기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야당을 훌륭한 여당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잘 이끌고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